네, 3차 남북 정상회담이 마무리된 가운데 이제는 한미 정상회담을 앞두고 있습니다. 네, 최초의 사례가 연이어 벌어졌던 이번 회담에 특별수행원으로 함께했던 이정미 정의당 대표와 함께 이야기 나눠봅니다. 네, 대표님 나와 계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이정미입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이번 회담이 김 위원장 부부가 직접 공항에 영점을 나왔다는 점, 그리고 평양에서 이뤄졌고 백두산을 동반 방문하기도 했습니다. 또 북한 주민들 앞에서 연설을 하는 등 최초, 또 파격이라는 수식어가 이어졌는데요. 가장 인상 깊었던 순간 언제였습니까? 네, 말씀하신 대로 평양에 들어서면서 카퍼레이드로 시작해서 백두산 천지에 이르기까지 순간순간이 너무나 감동적이었는데요. 예. 저는 5일 경기장에서 15만 평양 시민 앞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연설했던 그 순간, 그 장면이 가장 인상 깊었었습니다. 예. 대통령의 연설도 참 훌륭했지만 그것을 듣는 평양 시민들이 이제는 대결이 아니라 평화 번영의 시대로 가고자 하는 굉장히 간절함 같은 것을 느끼는 그런 순간이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동안 우리가 변한 만큼 북한 역시 많이 변했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데 13년 만에 방문이었거든요. 달라진 북한의 모습 어떠셨나요? 네, 제가 13년 만에 다시 평양을 가게 되었는데요. 일단 도시의 변화상은 이미 이제 TV 화면으로 많이 보셔서 예. 상당한 발전을 이루었구나 이런 것들을 이렇게 느끼실 수 있을 텐데 예. 제가 좀 더 중요하게 봤던 것은 이전에 갔을 때는 거리에 반미 일색의 어떤 정치적 구호라든가 군사력 강화를 통해서 자주적인 어떤 나라를 지켜야 된다 이런 정치적 슬로건이 굉장히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 이번에 갔을 때는 그런 정치 구호들이 싹 다 없어져 있더라고요. 그리고 과학기술력을 높여야 된다. 교육을 중요시 여겨야 된다. 이런 이제 구호들이 그 거리에 부착이 돼 있고 예. 경제 발전에 대한 어떤 의지 이런 것들을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보통 그 건물들의 1층에는 상점들이 상당히 많이 들어서 있는 그래서 일정한 그 시장 경제 체제가 서서히 도입되고 있다라고 하는 것도 느낄 수 있었고요. 그래서 이 북한이 이제는 체제 보장과 안정을 핵이라고 하는 군사력 대신에 개방과 어떤 경제력을 통해서 해결해 나가고자 한다 이런 느낌을 확실히 받을 수 있었습니다. 예, 많이 변했군요. 직접 만나본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의외로 좀 샤이한 스타일이다라는 느낌을 받으셨다고 하셨는데 어떤 얘기인가요? 네, 공식적인 자리에서 그 나라의 어떤 지도자로서의 단호함이나 또 여유 이런 것들도 있었지만 예를 들어서 이제 남쪽에서 가신 분들이 북한을 칭찬을 하거나 좋은 말을 할 때 굉장히 수줍게 웃으시는 그런 모습들을 자주 보이시더라고요. 그래서 한편에서는 되게 스스럼 없는 태도도 보이지만 한편에서는 되게 또 샤이한 어떤 그런 측면들도 있구나 그런 느낌을 받았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김 위원장도 그렇지만 사실 저희가 현장 화면을 보면서 내내 이 인물의 존재감을 느낄 수가 있었는데요. 이번 회담 때 그림자 수행을 펼친 김여정 제1부부장 어느 정도의 역할을 하고 있다고 보면 될까요? 많은 사람들이 거의 1인 10여 개 역할을 한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작은 일에서 큰 일까지 다 따라붙어서 챙기는. 그래서 제가 이번에 그 연찬회를 하거나 만찬장에서 김여정 부부장이 식사를 제대로 하는 걸 한 번도 본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행사가 딱 시작되면 그다음부터 또 막 실무적인 일에 바쁘게 쫓아다니는 이런 모습들을 봤는데요. 아마 또 한편에서는 이 지휘 계통을 밟지 않고도 즉각적으로 일을 처리할 수 있는 그런 권한이 또 있기 때문에 그만큼 분주하게 일을 하지 않았는가 이런 생각도 듭니다. 예. 이번 정상회담을 놓고 대성공이었다라고 평가하는 분들이 많은데요. 대표님은 가장 큰 성과로 어떤 부분을 꼽으십니까? 가장 큰 성과는 이제 남과 북이 외부 변수에 흔들리지 않고 주도적으로 어떤 평화를 이끌어갈 수 있도록 하는 조치들이 이 평양선언에 담겨졌던 것이라고 봅니다. 그중에서 가장 핵심적인 것은 군사적으로는 남북 간에 거의 불가침 종전선언에 가까운 합의를 이끌어냈기 때문에 이제 남북이 평화를 주도해 나간다는 의지를 확인을 한 것이고요. 이 기틀 위에서
비핵화에 대한 좀 구체적인 로드맵을 제시함으로 인해서 미국의 반응을 끌어냈다는 것, 이것이 이번 평화형 선언의 가장 큰 성과라고 봅니다. 예, 알겠습니다. 말씀해 주신 것처럼 이제 남북 정상회담은 마무리가 잘 됐고 현재 한미 정상회담이 예정되어 있는 상황인데 문 대통령이 전할 김 위원장의 비공개 메시지 여기에는 어떤 내용이 담겼을까요? 글쎄요, 정확한 내용은 제가 확답을 할 수는 없겠지만 북한의 어떤 비핵화에 대한 확고한 의지 이런 것을 전달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번 평양선언에 동계리 그 당시 폭파 당시에는 외부에 공개를 하지 않아서 미국이 상당히 불만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번에 동창리 폐쇄나 영변의 핵물질을 폐쇄할 때는 유관단체, 유관 국가들의 참관을 다 명시를 해놨기 때문에 이제 외부의 정확한 검증 과정을 통해서 비핵화를 하겠다는 의지를 지금 내놓은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더 세부적으로 어떻게 추진해 나갈 것인지에 대한 북한과 우리 그 문재인 대통령 사이에서 진행됐던 얘기들이 좀 더 적극적으로 미국에게 어필되는 그런 과정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네,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이렇게 훈풍이 부는 남북관계 속에서 아무래도 이제 하이라이트가 김정은 위원장의 서울 답방이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서울에 올 가능성은 얼마나 보십니까? 김일성, 김정은 이전 정권에도 이것이 얘기만 됐지만 한 번도 성사된 적은 없습니다. 하지만 지금의 상황에서는 저는 성사될 가능성이 꽤 높다. 다만 이것이 성사되기 위해서 굉장히 중요한 하나의 측면이 있다고 봅니다. 지금 국민들 절대 다수는 답방을 다 환영하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오고 있는데 하지만 극렬한 소수의 반대가 있으면 거기에 따른 또 리스크가 발생합니다. 이럴 때 야당이 이 문제에서만큼은 같이 협력하고 정치권이 좀 단합된 모습으로 국민들의 통합을 이끌어내는 것 이런 그 기반이 잘 만들어졌을 때 김정일 국무위원장의 답방도 보다 더 이렇게 성과 있게 진행될 수 있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저희가 그 부분도 기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이정미 정의당 대표와 함께했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